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새삼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총수이시고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이시기도 한 그 코롱그룹의 이동찬 회장께서 얼마 전에 고일을 맞이해서 벌기보다는 쓰기가 그리고 살기보다는 죽기가 이런 제목의 회고록을 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은 이 자서전에서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 솔직하게 쓰셨다는 평을 듣고 있고 그래서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오늘 밤에는 코롱그룹의 이동찬 회장을 모시고 50년대 국내 최초로 나이론을 들여와서 우리 섬유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출발한 뒤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업인으로서 외길을 걸어오신 인생의 역정과 그리고 재계의 비화라든가 또 개인적인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장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몹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뵐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대단히 건강하시게 느껴지거든요. 고희를 맞이하신 분 같지 않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로 고희를 맞이하셨다니까 그 고희 맞으신 소감이 있으실 것으로 느낍니다. 옛날부터 인간 7세 고래희라 그랬습니다. 예. 이만하면은 어지간히 많이 살았지 않나. 예. 그래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태어난 시기가 네. 그야말로 70도 안에 어지간히 파란만장 많은 인생을 겪었는 나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파란만장 겪은 나이 가운데도 그 가운데도 70까지 살아왔으니까 어지간히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많이 보고 듣고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네. 그 결과가 오늘날에 나는 이만하면은 그 어려운 고비를 다 넘고 네. 인생에 내 나름대로 정상을 점령했다. 네. 산을 비유하자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다 넘어서 정상에 올라와서 시원한 바람을 쏘이는 그런 기분 같은 그런 감을 느낍니다. 예. 근데 참 건강하신데 건강의 비결이 어떤 게 있으세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모양이죠? 어디 등산만이 아니고 네. 결국은 사람의 건강이라는 것은 타고난 네. 것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만은 네. 자기가 타고난 운명을 네. 최대한 활용해서 네. 오래 살려면 역시 규칙적인 생활, 네. 그러고 제때 먹고 네. 제때 자고 네.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거, 거기에다가 어느 일정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남들이 욕심 많다할 정도로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고. 예. 아까도 제가 잠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장님께서 글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과 같이 살기보다는 뭐 죽기가 더 어렵다, 돈 벌기보다는 쓰기가 더 어렵더라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너무나 솔직하다 뭐 이런 평을 많이 하대요, 읽어보신 분들이. 그런데 그 쓰실 때 어떤 심정으로 쓰셨습니까? 글쎄요, 아까도 말하다시피 저희들 나이 또래의 인생이 아주 바람만장 인생이니까 그런 것을 다 살아온 동안에 느낀 거를, 나는 어차피 이제 갈 사람이고 네. 내가 느낀 바 경험한 바를 그대로 솔직하게 기록함으로써 혹 다음에 후배들에게 다음 그런 사람들에게 하하 우리 선배들은 이런 인생을 겪어봤구나 하나의 그런 것을 참고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기왕 쓰려면은 사람 쓰는 집에 다시면 인간이 본능이니까 자기 글을 미화시키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본능을 억제를 해서 될 수 있는 솔직함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솔직히 썼는데 이외에도 비교적 내가 생각하는 내가 너무 인생이 추한 인생도 많았고 이래서 약점도 많았고 이래서 어떡하나 걱정도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평도로운 거 보면 뭐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솔직히 섰다고 나면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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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제가 책을 쓴 목적 일부라도 달성된 그런 감을 느낍니다. 예. 그 사실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아무리 그 솔직하게 쓴다 할지라도 자신이 했던 일을 숨기고 싶은 게 많은 것이 인간 그 통속적인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런데 몇 분 그에 사로잡혔어요. 예. 근데 그 보신 분들이 너무나 솔직하다 이런 평들을 하시대요. 근데 좀 인사가 늦었습니다만은 그 선대 회장이신 부친 되시죠. 네. 이원만 회장께서 지금 몸이 불편하시다고.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네. 그분은 연세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89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 만 5년째 병원에 계세요. 네. 그래서 흔히 옛날 어른들이 3년 병고의 무효자라. 네. 부모가 3년 동안 병고에 시달리면 효자가 없다. 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실감을 느껴집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매일같이 병원에 가다가 네. 또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일주일에 한 3번 가다가 네. 최근에 와서 일주일에 한 2번밖에 못 가요. 아, 자연히 일주일에 그래도 2번씩 만 5년째 병원에 똑같이 계시니까 예. 거기 뭐 더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상태로 예. 그 좀 눈에 안 보이게 조금 쇠약해지겠죠. 예. 그래 한 5년 계시다 보니까 나도 마지막에 가서 잘못하면 효자 아니다. 불효자다 이 소리 듣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예. 코롱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재 사업 내용이라든가 또 그 계열사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좀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뭐 남들이 코로나 잘 모른다는 것은 코로나 그만큼 선전 안 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데 사실 코로나라 그러면 내랑 모두 보면 코로나 스포츠를 모두 연상해요. 예. 사실은 그 코로나 스포츠라서 우리 전체의 매상과 2%에 지나지 못합니다. 아, 예. 사실 그 2% 지나지 못하고 나머지 98%는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스포츠 용품이 아니고 네. 섬유에 관계되는 거, 특히 합성 섬유, 네. 나이론이다, 포레스테르다 이런 네. 합성 섬유의 원사부터 뽑습니다. 실부터 예. 뽑고 예. 뽑아낸 실 가지고 직물도 짜고 염색도 하고 가공도 하고 네. 또 그러던 물건을 수출도 하고 네. 또 그것을 우리만 만들어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모든 그 거래선들을 통해서 만들어 예. 수출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수출하는 그 섬유가 중심이고 네. 그다음에 섬유를 하다가 보니까 자연지 그놈은 외국에 우리나라 수출 입국이니까 네. 수출해야 되다 보니까 수출하는 창구로서 상사가 있고 예. 또 그다음 우리 한때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서 건설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건설에서 외화를 많이 획득해오는 것이 애국 행위다 싶으니까 예. 또 그놈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예. 뭐 의무감이라 할까요? 예. 그런 기분에서 한번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메이커가 아까 만드는 그 실 만들어서 여러 가지 만드는 그게 있고 수출하는 회사가 있고 네. 또 건설하는 회사 있고 네. 요 3개 회사가 주력이 돼 가지고 예. 또 그게 자꾸 이제 가지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서 요새는 뭐 남들이 그룹을 할 정도로 한 20개 되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20개 되면 아까 주축은 그걸 한 3가지고 지금 그것을 전체 말하면 역시 우리가 종합섬유매가고 네. 그에 대한 무역 상사, 종합 상사고 네. 그다음에 건설이다. 이렇게 3가지를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물론 그 안에는 그 관련되는 뭐 화학도 있고 의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한 18개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남들은 막 이제 코롱 그러면 그저 코롱 스포츠 하고 마라톤 나오고 뭐 이런 거지요. 예. 이 뭐 첨단 산업에도 앞으로 그 관심이 많이 글쎄요. 있으시다고 지금까지는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왔고 예. 이제는 이제 전문 사람들이 시대도 많이 바뀌어가니까 우리 예. 회사 사장들만 하더라도 처음에 공채 1기로 들어온 사람들이 되면 사자인데 네. 요 사람 사사자 바뀌어갑니다. 2기, 예. 3기로요. 예. 바뀌어가면 자연히 사람이 바뀌면 내용도 바뀌어지겠죠. 네. 그러면 시대도 바뀌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급한 것은 이식주가 급했지만은 네. 지금 이식주가 아닙니다. 네. 문화생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문화생활에 맞는 첨단 산업 네. 이런 방향으로 아마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뭐 저희들이 꼭 되리라고 믿고 안 있습니다만은 꼭 되시면 싶어하는 희망은 있지만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령 이동통신 같은 거 이동통신. 이런 거 하나 첨단 산업 아니냐. 뭐 그런 방향으로 변신을 제2의 창업을 할까 하는 생각 중입니다. 예. 지난날 그 부친과 함께 기업의 불모지에서 그 국내에서는 참 그 어려운 상황에서들 기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 기업인 가운데 많이 계시지만은 그 동안에 50년대 초부터 이렇게 쭉 기업을 키워오시면서 그 경영관이라든가 또 그 인재를 보는 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좀 남다르시다 이런 평을 듣는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에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예. 동기가 그때 우리나라는 해방되고 난 뒤에 예.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예. 전기 발전량이 불과해봐야 한 10만 킬로와트, 예. 실 발전량은 마산에서 미국 배가 돌아가지고 3만 킬로와트 정도 그거 가지고 썼으니까 뭐 예. 아무도 없은 아닙니다. 전혀 없을 텐데 그때 우리가 급한 것은 뭐냐? 역시 이식주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식주가 가장 선결 문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경제에다가 전념을 했고요. 네. 그럼 경제에다 전념을 하는 마음을 굳혔는데 그 굳힐 적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네. 역시 이식주니까 식은 농민들이 해결하는 기고지만은 이다 혹은 주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국민이 다른 국민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난 농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는. 그래서 이식주 가운데 이해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선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까 같은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시라 할 적에 그때 사업을 하더라도 나는 사업에서 돈 벌인다는 것은 몰이가 아니냐. 몰이. 네. 몰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몰이 해가지고 어떻게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 앞에 애국을 부르질 수 있어 하고 하면 한이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몰이라 생각하지 말고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좋은 사업이 있고 나쁜 사업이 있다. 사업에 봉사하고 국가에 봉사하고 자기 돈 버리는 거 이건 좋은 사업이다. 그 상지 사회다.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상지 사업을 하라. 그럼 상지 사업이 뭐냐? 사회 봉사하는 사업이다. 국가에 봉사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국민의 이식주 가운데 이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좋은 사업이다. 그 사업을 해가지고 정단 이익을 사회 봉사를 한 대가로서 이익을 보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뭐 저희들이 그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 사업을 운영하는 건 누가 운영하느냐? 경제가 운영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되는 거 아니에요. 가업이다 생업이다 할 때는 자기 혼자 하는 거지만은 이게 벌써 기업이라 그러면 여러 사람으로부터 선별받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하는 그 사업을 하는데 성 내지 불성공에 키는 역시 사람입니다. 좋은 인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어떤 것이 좋은 인재의 기준이냐. 역시 정직하고 성실하냐 안 하냐. 정직하고 성실하고 한다면은 자연히 모든 사람의 능력은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 자세, 정직한 마음 자세만 가지면 다 훌륭한 사람 아니냐. 그리고 한 번 데린 사람은 같이 힘을 구한 사람은 특별한 결함이 없는 사람, 특별한 사고가 없는 사람이나 또 한 번 실수는 명가상사라고 하다가 보면은 다 조금 실수 있을 때 있어요. 그 실수를 했을 때 반성만 한다면은 그분을 실수했다고 해서 내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기용하고 막 이런 것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비교적 지금까지 경영원원의 회사 사람 이동이 비교적 작습니다. 오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것이 하나의 경영 철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직해야 되겠군요. 예,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 화제를 좀 회장님께서 그 성장기를 어떻게 보내셨는가 돌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세가 기운 그런 그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셔서 우여곡절이 많은 그 어린 시절을 겪으셨다 이렇게 이 회고록에 쓰셨다는데 어느 정도의 가세에 어느 정도 우여곡절이 많게 성장을 하셨는지. 저는요 잘못하면 이제 아버지에 대한 험이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릴 때는 원망도 했죠. 왜? 태어날 때는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는요. 그러나 국민에게 댕길 무릎에 그 무릎에 내가 알고 보니까 그때 벌써 아버지가 요새 말하는 소위 바람이 났다 아마 이거 같아요. 응? 그 당시 서양 바람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20살 때부터 그 시골 마당에서 경주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실 정도 바랍니다. 그래서 막 단시간 내로 다 모든 시골에 살림집이 얼마 안 되니까 다 떨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고는 아버지가 그 우리 증조 할아버지 묘가 그 묘하게도 피학사라는 학이 난다 하는 산입니다. 그 산 밑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바다가 또 보여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 사람은 여기 사람이 아니다. 저 한껏이 훌훌 날아서 바다 건에 갈 사람이다. 이런 소리 아마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들은 것은 아마 실체는 엉이신 것 같아. 다 따라 먹어버리고 일본 가버렸어요. 일본으로요? 예, 일본 가버렸는데 그리고 간단하도 모르고 있는 것도 모르죠. 우리는. 난 어릴 때니까 국민학교 이제 뭐 2학년, 3학년 때니까. 그 남은 거는 뭐 어머니하고 나하고 내 누이 동생 하나밖에 서희밖에 없어요. 뭐 집도 없어졌고 밭도 없어졌고 논도 없어졌고 우리 노인지를 알고 농 가도록 가면 너가 우리가 아니다 그러고 문서 내라고 보이고 증선 내 보이고 말이죠. 아버지가 벌써 다 것이다. 가버렸으니까 뭐 친척인데 잡히기도 하고 저도 잡히기도 하고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단돈 이 세상에 남은 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나하고 네. 내 누이 동생 세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집도 남들이 친척이 뺏들어 와버렸어요. 그 집도 비안해라. 왜 합니까? 홀로 다니시죠.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 시기를 봐서 어머니가 출가 외인인데 친정에 돌아갈 수는 없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고생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바람에 제가 국민학교를 3군데 다녔습니다. 네. 국민학교를 네. 7년 걸렸어요. 예. 6년 마친 게 아니고 예. 그래 외국에서 가가지고 제가 학교 다 마쳤습니다. 네. 마치고 난 뒤에 그 바로 면소지집입니다. 면소지 이제 그 당시에는 반상이 아주 심했어요. 양반 상금 하는 거. 네. 그 소위 이제 상림이라는 사람이 전방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거기서 전문 생활도 좀 했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 한 2달 있다가 결국 또 쫓겨나왔죠. 말 잘 안 듣는다고. 양반놈 새끼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그래서 쫓겨나와요. 그러다 마침 내가 학교 다닐 때 비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나를 눈여겨보던 일본 순위 하나가 아까는 인대다 그러면서 포항이라는 포항에 일본 사람 백화점에 소개를 해줘가지고 거기 전부를 들어갔어요. 그것이 내가 굉장히 성공했던 기분이 났습니다. 야 이렇게 큰 백화점에 일하게 되는가 싶은 생각이 나고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전문생활 들어가면 자연히 이제 뭐 목욕탕 소지, 방 소지, 그리고 전반 물건도 팔고 이제 그런 거 다 일을 합니다. 그 내가 하다 열심히 일해서 그런지 다른 사람은 보통 1년 돼야 월급을 받는데 나는 4개월 만에 월급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월급 없이 일하는 거군요. 물론 1년 뒤에 하죠. 그래서 4개월 만에 월급을 그 당시 또 5제입니다. 5제를 월급을 5제인가 5만 잊어버렸어요. 주면서 10년만 자기 집에 열심히 해주면은 10년 후에 10만 원짜리 자파점 하나 차려주겠다. 나는 그게 굉장히 꿈이고 성공을 생각했어요. 그래 하다 한 번은 이제 저 세관에서 물건을 그 당시에 포항에서 일본에서 물건 오는 게 학사회라는 곳에 한국말이 있어요. 거기 가서 통화를 해 오는데 그러면 이 술에다 씻고 그냥 인력으로 끄집고 이제 오다 하다 더워서 그 형산가에는 강이 있습니다. 강물에 끄집고 오는데 하다 더운데 옆에 아이스케이크 파는 데 있는데 그 아이스케이크 1점에 살 수 있는데 그걸 사 먹을 돈이 없잖아요. 사 먹을 수도 없고 그것도 먹고 싶고 뭐 사 먹을 수는 없고 하다 땀은 허리 피어서 좀 쉬인이라고 강 옆에다 수레를 쌓아놓고 강을 쳐다보다 문득 생각이 나도 나머지 외동 자식인데 아버지가 아무 나를 버리고 갔다 하더라도 내게 풍덩 빠져 죽으면은 아버지가 굉장히 가슴 아파할 거다. 안 가보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빠져줄까 싶은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물에 어머니 사진이 보여요. 어머니가 물에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물에 빠져주지 않고 에라 어머니 위해 살아야지 효도하지. 그래서 다시 이제 일어나서 소리를 끌고 돌아가는데 그리고 얼마 안 되고 아버지도 또 편지가 왔어요. 그때가 몇 살 때입니까? 그때가 국내가 졸업하고 바로니까 14살이죠. 그때 이제 아버님도 편지가 와가지고 어머님도 편지가 와서 당신이 아이 자식을 공부시키느라 수고했어. 응? 이제 중학부터 대학까지 내가 보낼 공부시킬 테니까 나한테 아이를 보내라. 어머니 편지 왔어요. 그래 어머니 그내 연락 왔어. 그래 고향 가가지고 어머니 그 편지를 보고 어머니 이제 일본으로 졸랐죠. 나 꼭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졸업하고 했더니 어머니 얘기가 물론 처음에 안 된다고 하시겠죠. 내가 가서 1년 이내에 어떻게 하더라도 어머니 모시고 갈 테니까 만약에 1년 이내에 어머니 모시지 못하면 내가 다시 나오겠소. 보내주시죠. 그래 어머니가 승낙해서 일본 갔어요. 그래서 어릴 때만 너무 길게 하면 장구하니까 어릴 때와 같이 국민학교를 3군데 7년 걸렸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나무 전문지를 할 때 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막 그걸로 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비교적 어릴 때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그래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요. 오늘날에 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고향에서 우리보다 잘 사던 사람들 다 지금 못 삽니다. 다 지금 오히려 우리 그늘에 우리 회사 모두 그늘이 와서 이거 거들거리 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내가 그때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나를 버리지 않았고 또 그런 파란 폭주를 겪지 않았으면은 오늘날에 내가 없이 막 시골에서 겨우 그저 밥숟가락에 뜨개나 막이나 하는 그런 정도에서 밑에 애들 공부시키기도 어렵다. 농사짓기 어렵다. 이런 불편해진 정도 존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버지요 굉장히 고맙다 생각해요. 그 일제하에서 결혼하셨고 결혼하신 지 일주일 만에 그 학도병에 가시게 됐다고요. 그런데 결혼은 어떤 그 인연으로 하셨습니까?
결혼은 원래 그 당시에 25살이면 나이 많은 축인데 예, 나는 예. 25살 아닙니다. 예. 25살 나이만 나는 25살 넘어서 결혼하겠다. 예. 대학도 졸업 맞고 네. 천천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 했는데 벼랑간에 일본 군대 학대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네. 군에 가다 보니까 우리 집안은 내가 지금 그 당시에 아버지하고 나하고 2대 독자거든요. 네. 독자인데 매년 가서 군에 가면 거의 죽는 것은 90%니까 하하. 내가 죽어버리면은 자손이 끊어지니까 대가 네. 끊어지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하나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또 하나는 그 당시에도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일본에 같이 있었지만은 네.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딴집에 살고 하하. 대화를 하지 않았으니까 뭔가 내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중간 역할을 했죠. 결혼 네. 역할을 하죠. 네. 나를 통해서 대화를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없어지고 나면은 네.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중간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서 아버지가 예. 나를 보고 김이 네가 군에 가게 됐으니까 네. 장가를 가거라. 첫째 자손을 하나 봐야 되겠고 예. 두 번째 너 엄마하고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게 어떻게 고마웠는지. 네. 왜? 나는 아버지 머리에서는 어머니라는 존재는 1%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했는데 그걸 운명을 받아들였는데 네. 어머니를 생각하고 예. 너가 없으면 어머니가 어떻게 됐냐. 네. 너 어머니하고 말동무도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예. 하는 그 말에 감동을 해가지고 결혼하겠습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하하. 그러나 내일 모레 군에 갈 사람 예. 누가 따님을 줍니까? 귀한 따님을 키워가지고 누가 내일 모레 죽으러 갈 사람 보고 누가 주겠어요? 90% 이제 전쟁 미망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예. 안 주죠. 근데 그게 어떤 이상한 인연으로서 네. 아버지하고 우리 자연된 사람하고 우연히 알아가지고 친구가 되고 네. 아주 친하게 돼버리고 네.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만 이게 통하면서 좋다 이래 된 거예요. 예. 또 그러고 자연의 머리가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요새 눈 딱 바라뱅인 놈이 어디 뭐 군에 안 가는 놈 있나? 네. 부득이 팔다리나 병시 된 놈이나 군에 안 간다. 네. 그럼 내 귀한 딸을 갖다 팔다리 병시 된 놈이 보낼 필요 뭐 있냐? 네. 어? 사람은 타고난 운명인데 군에 갔다 안 죽고 살아오면 얼마나 좋으노? 자는 눈동자로 보니까 또렷또렷하니 안 죽겠다. 네. 어? 그 저놈인데 보내자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며칠 사이에 말이 돼가지고 예. 뭐 다른 데 대구에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다 따님을 갔다 와서 약혼만 해놓고 살아오면 그렇게 결혼하고 뭐 대략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인데 그런 얘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 결혼이 인연이 됐죠. 됐는데 사실은 장모는 그걸 알고 딸을 안 보내겠다고도 무척 고생을 해요. 예. 반환하게 했습니다. 자인하고 사왔어요. 예. 근데 본인 당사자 처녀는 부부 시킨 대로니까 뭐 얼떨떨한 김에 왔겠죠. 예. 그래 왔고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고 3일 만에 제가 부산에서 연락사를 타고 일본 군대로 이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 이게 3일 만에 이제 부산은 여관에 가는 게 그게 이제 일종의 신혼여행 택이죠. 그래 가서 처음으로 그때 가서 이제 똑바로 예. 사실 집사람 얼굴을 본 겁니다. 선도 못 처음에 보고 뭐 선 볼 미리 때는 미리 선 동네 선 보이러 한번 갔어요. 왜? 네. 그 이해가 다 되고 네. 박근혜 날 받으러 가는데 그때 이제 그 집에서 보자 그래요. 그 집 보자 하는 나중에 아는 얘기지만은 진짜 군에 갈 거냐 안 가냐 그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사실 내가 거짓말 했죠 뭐. 네. 그때 이미 통지가 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군대에 들어오라는 입영 통지가 와 있었는데 그대로 하면은 깨질 것 같고 네. 깨질 것 같고 또 안 그렇다면은 거짓말이고. 네.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누구든지 안 가겠습니까? 내가 검사를 받았으니까 합격했으니까 아마 통일 올 겁니다. 네. 그래, 며칠에 간다는 날짜는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곧 올 겁니다. 예. 그 정도로 거짓말했죠. 예. 그렇게 했는데 뭐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는 아까 장모가 이제 반대하고 이랬지만 뭐 본인 어떨더랬고 그때는 선을 보이러 갔기 때문에 내가 전혀 얼굴 보도 못했고요. 전혀 이러고 있었지 뭐 어디 볼 수 있어야죠. 이렇게 못 봤고 결혼하고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대구로 올라왔습니다만은 3일 신행택이죠. 이제 왔지만은 옆에 다시 또 볼 수 없는 기고 이래 돌아볼 수도 없는 기고 부끄럽고 그래야 이제 3일 만에 동네 온천에 가가지고 온천에서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얼굴 바라본 셈이 정면에서 찍으려고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래 바라본 그게 처음이고 그래 이제 그때 바라본 그때 그 인상이 어떠시던가요? 글쎄요, 막 좋게 말하면은 모란꽃이죠. 아. 예. 또 나쁘게 말하면은 호박꽃이고 좀 낯이 넓고 희고 뚱뚱했습니다. 약간 기분이. 그래도 그 학도병에 끌려가셨다가도 네. 예, 이렇게 건강하게 무사히 또 그 위기를 넘기시고 말이죠. 그리고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 해방 후에 또 그 6.25 때인가요? 경찰에 잠시 계셨다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경찰에 글쎄요. 가시게 되셨습니까? 어쨌든 한마디로 해서 내 스스로가 네. 명당이 있다면은 네. 명당집
명단에 좋은 데다가 묘를 쓴다면은 네. 그 자손이 번영한다는 그 사실이라면은 네. 내가 분명히 명단집 자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조부 묘에 가보면은 예. 아, 역시 이게 명단인가 보다. 예. 남들 다 명단이라 그래요. 그 예. 자리를. 내가 지금 되게 잘 됐다고 남들이 가는 건지 예. 과거부터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과거부터 그 자리 참 좋았다 그래요. 예. 그래 가보면 사실 명단 자손인가 생각이 드는데 일본 군대에 가서도 여러 번 참 죽일 고비를 겪었고요. 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경찰 말을 했습니다만 그 경찰에서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어요. 10월 1일 11 사건 수습해라고 제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사별 내고 그만두고. 그럼 가장 확실한 애국 애적은 뭐냐? 아까 가듯이 옷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냐? 그래가 직물공단을 시작한 거예요. 직물공단을 시작한 거예요. 직물공단을 시작했고. 예. 그러다가 그 다음에 토벌이는 뭐니 하는 왜 그것도 다시 들어가냐면 그건 6.25 사변 때입니다. 아, 6.25 사변 때. 6.25 사변에 나가지고 그 당시에 조비옥 박사를 우리 집에 모시고 있었어요. 네. 우리 집에 대구 좀 컸으니까. 네. 그 이제 내부장을 제가 모시고 있었죠. 네. 모시고 있었는데 그분은 나이가 벌써 그 당시에 그 60에서 넘은 노인네들이 네.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총탄이 빙빙 나는데도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우린 젊은 청년이 그 당시 회사를 하다가 직물 공개를 하다가 이제 모두 밀려왔으니 지금 공장 문을 닫았죠. 예. 비밀 놓는 게 하나 미안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 나라가 가장 유사시인데 유사시에 가만히 앉아서 시골에 소위 빽 없는 농민들만 피를 흘려가지고 나라를 지킨다는 말도 안 된다. 네. 그러니 부득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도 이 나라 국민이니까 네. 이래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군대에 들어갈 수는 없고 네. 군대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 김성원 장군이 뭐 육군 중령으로 줄 테니까 들어달라고 네. 뭐 이런 하는데 그렇게 부탁받았습니다만은 내가 군에 들어가서 장교제를 하는 건 좋지만은 그건 전쟁이 끝나도 직업군이니까 나올 수 없고 네. 나는 나와서 내 장사를 사업을 해야 되니까 나라가 일단 유사시에는 총을 들고 네. 그 마치고 나면은 다시 내 직장에 돌아가야 되겠다. 네. 그러려면은 다 같이 전투하는 거니까 전투 경찰에 가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조 박사님 얘기해서 제가 전투 경찰을 맡았어요. 아, 그 이제 그 국민의 그 참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바라는가, 어떤 것이 애국인가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신 것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길이다. 그 중에서도 의, 그러니까 옷을 해결하자 이런 생각에서 섬유를 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런다마는 그 지난날 그 뭐 정말 나이론이라는 그 합성 섬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막대한 지대한 정말 영향을 준 옷감인지요. 하다못해 화투를 하는데도 무슨 나이롱뻥이라는 게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이롱이 정말 대단한 그 섬유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우리 국민들에게는. 근데 그 어떻게 해서 나이론을 처음에 하시게 되셨습니까? 지금은 나이론이라 그러면은 아주 천한 거, 가짜 예. 이런 걸 대용품 이런 예. 나이론이라 그럽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 처음에 나이론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요. 나이론이라 그러면 또 굉장히 고급품을 취급했습니다. 네. 저 아줌마가 나이론 치마 입고 있다고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급 취급을 다 했는데 그 당시 나이론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선보인 것이 나이론 양말이에요. 예. 양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나이론 치마 저고리 감인데 예. 한때 나중에 이제 뭐 무시리고 해가지고 실제 나이론인데 그걸 무시리고 해가지고 뭐 많이 모두 즐겨 입었는데 그 당시에 양말은 보니까 그님이 돌아서 신어보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고 네. 질기죠 아주. 질기고 예. 오래 가니까 예. 우리나라 과거의 재래 양말이라는 것은 신으면 며칠 안가 빵꾸가 나고 네. 그러면 전부 부인들이 전부 다 밤에 등장 호롱불 밑에도 집어줘야 되고 네. 또 옷도 미용비밖에 없었으니까 그 화려하지 못하고 이러는데 나 이런 옷을 갖다가 빨래하기도 간단하고 돌돌 입으면 되니까 굉장히 질기고 보기 좋고 이러니까 또 보들보들 매끌매끌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에 맞는 거다. 네. 이렇지만 이것이 전부 밀수로 돌아요. 밀수로. 네. 밀수로 돌아요. 그리고 밀수로 들어오니까 저것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시를 일본에서 구해 와가지고 올라 양말 자는 데부터 먼저 도입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직물을 또 이제 선물을 맨날 들어오면 보고 이제 하다 좋아. 그럼 이거 짤 수 없겠느냐. 이라도 짜는 것도 기술도 배우고 심도 가져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외국 시를 사다가 했고 네. 그 다음에 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외화 절약이 되고 그 시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차차차 한 것이 처음 양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름 원단부터 시작해서 지금 와서 이제 나름 원사까지 뽑는 그런 게 된 거죠. 그리고 처음에 우리 나름 원사 뽑을 때 하루에 2.5톤입니다. 하루에 중날 따져서 하루에 2.5톤이 첫 공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 지금은 한 500톤 됩니다. 한 600톤 됩니다. 하루에.
그 당시 2.5톤이 지금 600톤이 됐으니까 꽤 많죠. 꽤 컸죠, 그래. 그러니까 몇백 배 신장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게 뭐 국내에 다 있는 건 아니고 네. 세계 시장에 많이 나가는 거죠. 한 70%는 수출되니까 얘가. 어떤 형태로. 참 그동안에 개인적으로나 또 어려운 그 시대에서 참 적절히 그것을 뭐 아까 말씀하시기를 등산하는 것과 같이 마라톤 하는 것과 같이 기업을 운영해 오셨다고 그러지만은 참 오늘날 고롱이 되기까지 대단히 그 정말 짧은 시간에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겪으셨겠죠. 그런데 요즘 말이죠.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롱그룹의 그 회장이신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또 경영자 총연합회 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고롱그룹에 관한 것만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 현실과 그 우리 현재 경제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실 걸로 느껴집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입니까? 글쎄요. 어려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런 정도 어려움은 한 번은 언젠가 겪는 거예요. 우리가 산업이 전혀 없던 나라, 경제가 전혀 없던 나라가 이 정도로 올라왔으면은 그대로 순조롭게 올라갈 리가 만합니다. 사람이 어릴 때 그쪽에 반드시 혼역을 겪듯이요. 겪듯이 이것이 전혀 우리 없던 나라가 이 정도로 올라왔으니까 한 번은 겪는데 그 제1차로 겪은 것이 이제 노사분규라는 형태로서 이제 그 노사 간에 상당히 많이 갈등이 있었죠. 그것이 최근에 와서 상당히 암울해졌습니다. 이제는 사용자도 상당히 영리해졌고 똑똑해졌고 또 근로자들도 무턱대놓고 이제 불신하던 것이 조금 더 시원하게 믿게 됐고 내용도 알게 됐고 서로가 이제 노력해서 뭐 잘해야 됐다 이 정도로 갖고 이제 이런 거 반드시 한번 겪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흔히 우리들 보면 기술 뭐 투자를 안 했다, 뭐 시설 투자를 안 했다, 기술 개발을 안 했다, 뭐 부가가치 높은 물건을 못 만든다, 생산성이 얕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것도 다양한 겁니다. 그런 그 선진국의 기술이라는 것이 저기 수백 년 다 걸려서 다 발전된 건데 그거 우리나라가 지금 30년밖에 안 되는 경제 나라가 어디 그런 기술을 다 갖출 수 있습니까? 형태는 비슷하게 막 이래 하지만 자동차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외국인들 기술이 못 따라가고 우리가 인류 중요한 부속을 외국에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게 자동차는 하나의 조립공제거든요. 조립공제라는 것은 밑에 부분 공제 훌륭한 부분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못 만드는 그 부분 가운데 일부는 외국에서 들어야 됩니다. 뭐 전자고도 마찬가지 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기술 개발 안 했다고 요새 흔히 비난하는 기업가들의 정신 대먹지 못하다 하는 비난도 듣습니다만은 그게 하루 이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다만 기업가들이 지금까지 그러면 하나도 기술 투자를 안 하고 그런 거 안 했느냐? 우선 기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지고는 그렇게 조금 소홀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 꾸준히 많이 해왔어요.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도 됩니다. 이제 상당히 이제 기초가 됐으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 막 국민들이 한 10년 정도만 꾹 참아주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이, 세계적인 물품이, 세계적인 생산 방법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한 번은 겪어야 될 위기다.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첫째 국민들이 우리 기업가를 너무 일변도로 나무라는 거 하지 마시고 오히려 국민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건강절약하게 소비를 좀 덜 하느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가진 나라다. 1등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뭘 사채해도 된다 이러는데 막상 우리가 사채하다 보니까 연간에 100억 불 이상의 무역적자 나는 것은 이미 다 아시는 바거든요. 그럼 이만한 100억 불을 무역적자를 반드시 줄여가지고 지켜야 되겠는데 안 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국민 스스로가 외국 사는 것도 덜 좋아하고 외국에서 뭘 좀 더 자기 욕심을 좀 줄이고 갖고 싶다는 욕심, 사고 싶다는 욕심을 조금 줄이고 국산이 조금 손색이 난다 하더라도 국산 사줘야겠다 하는 이런 기분을 가져주시면은 사업가가 안 팔리는 물건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가라는 것은 팔리면은 독일 내는 거 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소비 절약을 해 주실 것이 제 일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하시는 분들은 다소 비난이 듣더라도 그걸 개의치 말고 사기 죽지 말고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투자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은 고급 두뇌들도 그와 같이 여러 가지 기술 개발 뭐 하는 것은 고급 두뇌 할 일이니까 그것을 충실히 마음을 합쳐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주어진 역에서 열심히 일한다. 이 자세를 한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국민들이 우리의 경제를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해가지고 후손들에게 좀 더 풍요로운 사회를 넘겨줘야 되겠다. 빚 없는 나라를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데 대해서 뜻을 같이 하면은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 그것이 불가능하냐? 나는 가능하리로 봐집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대한 관리 능력을, 담배 능력을 가진 국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은 한번 어려워져야 정신 차리고 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것을 이제 어지간히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알게 됐으니까 나는 반드시 좋은 대책이 나오리라 생각돼요. 모든 국민이 협력하러 봐집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장래를 그렇게 어렵게 안 봅니다. 그러면 그 지금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협조라든가 노사 간의 합의라든가 또 경영자들의 그 참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우리 경제가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가령 지금 가을 지내고 겨울이 돼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예. 옷을 두텁게 입으라고 누가 안 시켜도 네. 국민 각자가 다 옷을 입지 않습니까? 튼튼하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습니다. 또 그러다가 봄이 살 되면 다 옷을 벗고 상쾌한 옷을 다 갈아입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그 시대에 오니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국민들이 다 알아서 나는 해주려 믿어요. 그걸 누가 시킨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문제만 가지고도 뭐 하루 종일 말씀하실 그렇습니다.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농구협회 회장직도 그 오랫동안 그 맡아서 하셨죠. 마라톤 발전을 위해서 또 1억이라는 그 포상금을 그 제의하신 것도 대단히 그 스포츠계에서는 저게 되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 10분 벽을 깬 선수가 나왔죠. 나왔습니다. 예. 요 근래는 또 그 저 골프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죠. 예. 예. 그 회장으로서 어떤 그 또 운영 방침이 있으신지. 이 농구라든가 마라톤도 많이 중흥을 시키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골프 회장 맡는 것도 바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맡게 됐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 저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금메달은 따야 되겠는데 그 당시 회장이 허정구 씨라고 아주 점잖은 분이 우리나라 골프의 대부입니다. 지금도 그렇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정부에서 볼 때는 좀 늙었다. 늙었다. 너무 점잖다. 저래 가지고는 금메달을 못 딴다. 젊은 사람 시켜야 되겠다. 이래가 방침을 바꿔가지고 젊은 사람 시키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 물색을 하다 보니까 역시 또 일부 여론에서 골프는 너무 젊은 사람한테 되는 거 아니다. 이게 신사도래다. 그러다 보니까 또 늙다 않는 내인이 아마 또 지명이 된 것 같아요. 그 허정구 회장께서는 지금도 그 골프협회 명예회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가 그걸 맡아가지고 뭐 어제 농구협회에서 하던 솜씨를 또 골프 한번 발휘해봐라 아마 그런 취지 같아요. 그리고 그 메달은 땄어요. 그 메달을 따고 땄으니까 그만하면 내 일은 끝났다 싶었는데 끝났다 싶었는데 지금 물러가지 못한 이유가 요새 또 이제 골프의 순환기입니다 지금. 이외 순환기 아까 같이 사업도 해가는 과정에 홍익기가 있듯이 이 골프도 발전해가는 게 옛날에는 골프장이 우리나라 지가 골프장 칠 때는 서울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이제 정식으로 개업하고 있는 게 51개고요. 근데 허가난 것이 120개나 됩니다. 120개 되는데 이제 골프가 이제 그야말로 발전기 완전 유성이 이제 접어드는 거죠. 그 접어드는 과정에서 이렇건 일어나는 일이 또 뭐냐면은 골프를 마음대로 칠 수 있고 시간도 여유 있고 돈도 여유가 있고 하는 사람은 좋지만은 골프를 그런 걸 칠 수 있는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볼 때는 눈에 아마 거슬리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갖다가 좋지 않게 보는 사람도 많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정치하는 사람은 또 국민의 이방합니다 어쩌다 그래가지고 골프에 대해서 또 차바람이 불죠. 이러다 보니까 대단히 골프 발전하는 데 대해서 양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 시기 있다 보니까 이거 골프 회장을 돌아가지고 그것 하나 해결 못하고 나가려느냐 더 있다가 인마 더 좀 일해놓고 나가거라 아마 이런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한 행기만 더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야말로 이미 골프라는 체육회 정식으로 체육 종목에 들어갔습니다. 종목에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건전한 국민의 체육으로서 양성해야 되겠고 또 국민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중화도 시켜야 되겠고 또 골프라는 것은 저 대중화부터 시작해서 고급 사기구도 되니까 여러 층층이 다양화돼야 되겠고 이런 것을 국민이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려야 하는데 고희 기념으로 그림 전시회도 가지셨다고 그러는데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셨습니까? 그림요? 한 14, 15년 됩니다만. 그 어떤 동기로 또 그림에 손을 대셨습니까? 제가 산을 비교 좋아합니다. 산을 좋아하다 보면 자연을 좋아하게 되고 자연을 접하게 되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걸 어느 책에서 봤어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 수의 시로서 읊지 못하고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 자체가 예술이다. 그러나 나는 한마디 더 해서 그 예술이 그치지 말고
느끼는 것이 예술이지만 그것을 만약에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한번 표현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마 스케치하게 된 동기예요. 그 스케치 하다 보니 낮에도 색채도 묻혀보고 싶고 색채도 묻히다 보니 이렇게 차차차 또 더 어렵게도 한번 해보고 싶고 뭐 그러다 보니 이제 그래 된 건데 뭐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자체를 감정으로 표현할 정도까지 가 있질 않아요. 그게 사실 그것까지 넘어가야 그게 화가가 되는데 그렇지 못 가고 그냥 국민학교 학생들의 사생 사실대로 이제 그대로 한번 그려본다. 사생 뭐 아주 사생의 이걸 벗어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번에 그 한급을 맞이 고1을 맞이했을 적에 애들이 그걸 전시하겠다고 내가 그동안에 그려놓은 거 가지고 끄집어내길래 그 부끄러워서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러는데 뭐 애들이 보고 어차피 아마추어니까 뭐 부끄러우겠습니까? 기록이니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그동안에 여행 다니던 데서 현지에서 그린 거 좀 하고 생물 좀 하고 반반 섞어가지고 애들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사실 화가가 보면 부끄럽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뭐 사실 그대로 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요 근래 와가지고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서울시에 기증하셨다는 것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돌린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 그 기업가들이 하시는 좋은 일과 더불어서 참 고마운 일입니다. 회장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업가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계시는지요? 뭐 저 같은 경우 기억하겠습니까? 그좀 사라지면 그만이겠죠. 하나 굳이만 한다면은 욕은 안 하는 기업가, 막 정직하고 성실했던 사람이다. 그 정도 기억해주면 좋죠, 뭐. 그 이상 바라지 않습니까? 오늘 아주 바쁘신 시간에 장시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뿐이 아니고 이 프로를 보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에 남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앞으로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의 총수로서 70세가 되신 것을 기념으로 고희 기념집을 내신 우리 코롱그룹의 이동찬 회장을 모시고 여러 가지 기억에 남을 만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